자, 현대 논리학은요, 190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전부 다 고전 논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고전 논리학적 개념을 가지고 파악을 하다가 이제 현대 논리학이 하면서 새로운 수학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수적인 원리를 발견하면서 이를 토대로 언어에도 이러한 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자들 버트란트 러셀이나 프레기 같은 사람 전부 다 수학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수학자였는데 이들이 언어 내부에서의 원리를 알아보자라고 해서 두 사람 그다음에 미국의 화이트헤드라는 학자와 함께 논리학을 이제 집대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양화 논리가 이들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양화 논리의 원칙은 양적으로 모든 것을 문장을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정확한 기화를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학과 굉장히 유사했어요. 수학의 집합론에 사용됐던 용어 다 사용되고 하다가 지금은 구분이 됐습니다. 구분이 돼서 논리학에서 다루는 용어랑 수학에서 다루는 용어를 되도록 구분하려고 지금은 이제 분산을 시키고 있고요. 자, 이외에 양상논리라든지 모델 로직은 제가 전공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치 논리, 매니벨러 로직, 그 다음 퍼지 논리 등이 개발돼서 이것 두 가지는 다 확률적 논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 양화 이론이에요. 그 초창기에 완성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양화란 것은요, quantification 또는 quantify라고 얘기하는데요. 양적으로 기호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기호화한다. 뭐 양쪽으로 빠지고 그냥 기호화하겠다라는 거죠. 다만 양쪽 구분을 하면서 기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양쪽 구분은 두 가지죠. 전칭과 특칭, 저희가 배운 것. 그래서 전칭 명제를 기호하는 것을 저희가 전칭 명제는 보편 명제라고 해서 보편 양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칭 명제를 기호하는 것을 아까 저희가 특징은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의미해서 존재 양화라고 부릅니다. 사실 양화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경우 저도 대학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전 논리학과 문장 논리학 하면서 벌써 학기가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이나 전문 과정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양화 이론이 실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아니 대학에서 일반 교양과목으로 배우지도 않는 건데 이것을 이렇게 좀 전문적인 것을 출제를 하면 좀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지만 물론 교양 논리학 서적 내에선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지만은 이걸 들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학원에서 더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현대 논리학의 양화 이론은 지금 아마 저의 강의 이외에서는 듣기는 어려운 강의일 겁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은 저 문제 출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압축해서 이번 시간에 끝낼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그래서 혹시 더 원하시면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논리학 서적을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확인을 하고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이제 기호화 과정을 보여드리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전칙 명제의 기호화를 보도록 하죠. 자, 전칙 명제의 기호화를 용어가 처음에 조금 걸리적거려요. 보편 양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데 전칙 명제를 기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존재 양화, 특징 명제의 기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압축해서 전달해 드린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습니다. 뭐 문제 풀기 위해서 하는 방법만 알면 별거 아닌데 여기서 파생되는 제3의 요소들 또는 파생되는 의미적 파악이 좀 어려워서 이걸 알고도 보니까 웬만한 강사들도 한번 들으면 알 텐데도 강의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질문이 돼서 대처가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제가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예상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다 설명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더니 갑자기 근데 이거는 실전에서는 어려워요. 그리고 딴 방법을 쓰세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정확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양화 이론을 알면 좋은 점은 문장 논리에서 사용됐던 추론 규칙과 진리표를 똑같이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로 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편 양화부터 확인해 보자. 자, 먼저 단순한 명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죽는다. 자, 여기 문장의 특성은요. 주어가 특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모든 것, 어떤 것이든 간에 죽는다 이런 표시예요. 이때 뭐뭐 것이라는 표현은 개체를 의미하죠. 개체입니다. 이건 개체죠. 그래서 어떤 개체가 되든 그 개체가 무엇이든 그것은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이 개체란 말을 어떤 개체가 들어도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X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X를 개체 변항, 번역이 좀 individual variable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개체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X를 해석하면 이미 X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X는 죽는다가 됩니다. 이때 논리학적 약속은 X는 죽는다는 표시에서는요. 죽는다는 이제 명사화시키는 mortal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M이라고 처음에 대문자를 쓰고요. X라는 것을 뒤에 주어로 소문자로 붙여줘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X는 죽는다를 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MX로 사용을 하고요. 자, 나머지 이미 X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는 모든 것이란 뜻이죠. 그래서 영어에서 O를 모든이라 할 때 O를 사용해서 이 A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A를 뒤집어서 자, 이미의 모든 X에 대해서 무엇이든 간에 죽는다 MX를 기화시킵니다. 뭐 사실 이제 영미권적인 건데 그래도 영어로 발전이 돼서 우리는 좀 다르게 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모든 것은 죽는다를 보편 양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올의 표시고 그 다음에 A를 올에서 A를 거꾸로 한 것이다.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해 드린 분이 없더라고요. 자꾸 한번 질문하셔서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학자들 중에 이걸 사용 안 해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논리학자들은 보니까 이렇게 뭘 많이 표현하는 거 굉장히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나중에 저희 문제를 풀 때는 이 양화사를 안 쓰고 제거해도 가능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셔야 돼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편 양화를 시키는 용어다라고 해서 보편 양화사라고 표현합니다. 보편 양화사. 자, 그래서 전칭 명제의 기화. 자, 단순 명제 기화해 봤고요. 또 단순 명제 주어가 특정되지 않은 특칭 명제를 보죠. 어떤 것은 아름답다. 잘 표현해 보시면 주어가 특정되지 않았죠? 자, 여기서 적어도 하나 있다를 대입해 보죠. 자, 그러면 자, 어떤 개체가 적어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름답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 개체에다 X라는 변형을 집어넣으면 어떤 X가 하나 있는데 적어도 하나 있죠? 그 X는 아름답다가 있습니다. 자, X가 아름답다 똑같이 beautiful의 B자를 앞에 쓰고요. 그 다음에 X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X가 하나 있다, 하나 존재한다, 이것은 exist의 E자를 좌우 대칭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시켜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어떤 것은 아름답다를 우리는 존재 양화시켰다라고 표현하고요. 이때 사용된 용어를 존재 양화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개념이 조금 까다롭고 생소한 개념이지만요. 아, 이런 걸 이렇게 부른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론에서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특수문자 들어가시면 이런 표시가 있죠. 이제는 아셨죠? 이건 전칭, 특칭의 표시입니다. 처음에 제가 그래서 PST에서 아마 논리학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논리학 문제 이렇게 정통 기화를 했더니 다들 외계어를 쓴다고 했어요. 외계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논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면서 아무도 다 벤 다이어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리다가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풀지 마라. 뭐 이게 대부분이고 지금도 저희 리트에서는 뭐 논리학 퍼즐은 풀지 마라. 뭐 이런 전략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잘 모른다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전략적 포기 개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아셨죠? 자, 이런 표시들이 어떤 뜻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문제에서 이렇게 단순 명제만 나오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정언 명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언 명제의 기화를 보게 하는데요. 자, 정언 명제의 기화에서는 주의할 것은
자, 주어가 특정이 되는 바람에 주어와 수로의 관계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 논리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 주어 수로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기호화시켜보죠. 자, 이것은 임의의 개체에 대해서 자, 그 개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 개체가 만약에 인간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럼 그것은 죽는다라는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어 수로의 관계가 조건문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전치명제의 조건문 형성은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경우에 많죠. 뭐 그렇게 상식과 많이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x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그 x가 인간이라면 x는 죽는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인간이다 저희가 human hx로 표현해 보고요. x는 죽는다 mortal mx로 표현하고 주어수로 관계는 조건문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x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자, 보편 양화사 알고 있죠?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를 양화했다, 보편 양화하였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단순했죠. 전칭 면제는 그래서 주어수로 관계와 조건적 관계다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그럼 전칭 부정 명제자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인간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저희 기출에서 보면은 논리학자들은 되도록이면 모든 인간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원하는데 이 국어적인 표현이 있어서는 특히 PSAT 이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국문학에 있어서는 이건 그 좋은 표현이 아니랍니다. 몸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도 죽지 않는다가 더 좋은 표현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헷갈리죠. 어떤이란 용어 자체가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뭐뭐도까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조사 하나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은 되도록이면 모든 인간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가 있더니 재미있는 게 그 PSAT에서는 언어 논리라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점검이 들어오는데요. 이 국문학자에서 맞춤법 교정하신 분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못하네 하면서 이렇게 바꾼답니다. 그럼 논리학자는 다시 누가 바꿨어 하면 다시 바꾼답니다. 헷갈리니까 뭐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임의의 개체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인간이라면 죽지 않는다. 자, 수로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임의 x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만약 x가 인간이라면 x는 죽지 않는다죠. 그럼 x는 인간이다. hx고요. 자, 죽지 않는다는 죽는다를 부정한 것이죠. 따라서 not mx다라고 해서 수로에서만 부정을 붙여주시고 양화사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칭 부정 명제의 양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특징을 볼 텐데요. 자, 특징은 이제 안 배우시면 거의 틀리는 문항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시니까 아시게 되겠죠? 특징에서는 아까 제가 어떤이라는 표현이 적어도 하나 있다를 꼭 강조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간은 죽는다. 자,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인간이면서 죽는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적어도 하나 있다를 앞쪽으로 빼보죠. 이것은 적어도 하나의 x가 있는데 그 x는 자, 뭐뭐이면서는 and죠.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x는 인간이고 x는 죽는다. 자, 그러면 수로에서 주어수로 관계는 뭐로 연결되죠? 연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x는 인간이고 x는 인간 hx 그 다음에 x는 죽는다의 연결고리는 연원적 관계입니다. 어디서? 전칭 정언명제의 특징 긍정 명제에서의 주어수로 관계는 연원이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특징이 모두 연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언명제에서 주어수로 관계는 특징에서는 연원이라는 겁니다. 자, 괄호를 치시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양화사를 존재 양화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수로 관계는 연원적 관계 이게 포인트가 되는 내용입니다. 한편 특징 부정 명제에서는요. 어떤 인간은 죽지 않는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인간이면서 죽지 않는 것. 자, 아까 죽는 건데 여기서는 죽지 않는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가 되겠죠. 자, 적어도 하나 있다를 앞으로 빼면 적어도 하나의 x가 있는데 그 x는 인간이고 x는 죽지 않는답니다. 따라서 x가 인간이다, x가 죽지 않는다 연결고리는 역시 연원적 관계입니다. 자, x는 죽지 않는다는 not x는 죽는다니까 not mx 적어주시고요. hx 인간이다 연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양화사를 적으면은 바로 특징 부정의 양화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전칭 부정과 특징 부정의 특성은 수로만 부정이 됐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명제에 대한 기화를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기화는 다 끝난 겁니다. 사실상. 대신 이제 조금 더 기화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교재 39쪽에 네 번째, 39쪽에 그리고 오타들이 좀 있어요. 38쪽의 맨 아래에 전칭 부정에서 밑에 두 번째 줄에 부정 표시가 빠졌죠. 그 부정 표시 해주시고요. 그리고 39쪽의 특징 부정의 명제 양화에서도 맨 밑과 맨 밑에 두 번째 줄에서 부정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특징 부정이 죽지 않는다인데 처음부터 죽는다로 잘못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똑같이 특징 긍정을 잘못 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작업은 바로 단칭명제의 기화인데요. 자, 단칭명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인간은 죽는다. 자, 기호를 해보죠. 자, 저희가 배운 거 그대로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hx이면인 mx이다. 자, 전칭 긍정이라서 조건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자, 소크라테스라는 단어는요, 고유명사죠. 이렇게 고유명사란 것은 집합적으로 보면은 그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것은 보통 저희가 단칭, 싱귤러 텀이라고 해서 단칭 명사이다 하고요. 그 명사가 포함된 명제를 단칭 명제라고 합니다. 단칭 명제의 기화에서는요, 양화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왜냐하면 hx가 할 때 이것은 x는 인간이다를 저희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단칭 명사는 요게 요 개체 변항에다 구체적인 주어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소크라테스니까 s로 표현해 보죠. 그러면 hs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 결론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ms로 표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화시키고 나니까 얘는 원래는 그 고전 논리학에서는 3단 논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틀이죠? 긍정 논법의 틀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완벽하게 긍정 논법이 되려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일반 명제예요. 어떤 것이든 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일반 명제인데 이거보다는 자, 소크라테스가 인간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정확하게 있어야지 똑같은 명제에 대한 긍정 논법으로서 타당하다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반 명제로부터 구체적인 사례 명제가 도출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내재적 원리라고 하는데 이 내재 원리의 하나가 바로 39쪽 아래에는 보편 사례와 보편 예화 규칙이라고 합니다. Universal Instanti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편 사례와 보편 예화 규칙, 이게 내재 규칙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타당하다 바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하는 규칙들을 제가 그 뒤에 설명을 해 놓은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규칙이 작동이 돼서 내가 양화사를 빼고도 기화시킬 수 있다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보편 일반화 원칙도 작동이 됩니다. 자, 이 원칙은 뭐냐면요. 자, 앞에 사례를 보시죠. 자, 모든 h는 m이다. 그러면 저희가 일반 명제로의 기화, 자, 정확하게 기화를 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g는 h다니까 gx이면은 h. 자, 전칙 명제죠. 그러므로 모든 g는 mx이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기화시킬 수 있는데요. 근데 원리상 이렇게 일반화된 명제끼리는 규칙 활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체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체를 똑같이 사례화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소크라테스란 그런 구체적인 개체를 한번 다 집어넣어 줍니다. 자, 이렇게 돼야지 똑같은 명제가 들어오니까 아, 이건 3단 문법으로서 타당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원칙, 그래서 이것을 예화 규칙으로서 저희가 이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도출된 걸 가지고 다시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을 보편 일반화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universal general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편 일반화 이렇게 내재 규칙이 이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화살을 굳이 기화시킬 필요가 없고요. 자, 이런 게 있으면 다음과 같이 기화가 가능합니다. 즉 H이면은 M, G이면은 H. 따라서 G이면은 M이다. 아, 3단 논법 타당하다라고 바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화사는 이런 예와 일반화 규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그대로 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 기화시킨 다음에는 문장 늘리하고 똑같이 규칙 진리표를 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럼 존재 명제도 똑같습니다. 예, 존재 명제라는 특징 명제도 동일하게 원칙이 들어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모든 살인자는 사악하다. 어떤 인간인 살인자다. 그러면 어떤 인간은 사악하다. 자, 지금 여기서 정확한 기호를 하면요. 자, 살인자 A라고 해보죠. 사악하자 B라고 하겠습니다. BX. 자, 어떤 인간 특징이죠. 그래서 특징끼리의 관계에서는 연원이 사용되고요. 살인자 AX로 표시를 했죠. 따라서 어떤 인간은 특징 명제 사악하다 BX이다. 자, 이렇게 도출의 명제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반화된 명제 안에서는 구체성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서 이해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자, S를 한번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해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해화 규칙이 작동이 되고요. 따라서 이해화 규칙에 따라서 자, 이것이 도출됨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일반화를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 쭉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화시킬 때 자, 이건 어떻게 기화되냐? 간단하게 뭐 영어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 개념만 살인자, 사악. 자, 되면 특징은 인간 그리고 살인자. 자, 연원적 표시를 해야겠죠? 결론 인간 연원 사악. 자, 이렇게 기화시키는데 이거 타당한 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수론 논리에서도 명제 논리와 똑같은 방식으로서 전부 다 추리를 할 수 있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대 수론 논리학을 배우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기화를 한다면 동일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 규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 수론 논리학 개념들 일반 개념 대략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까다롭진 않죠. 다만 처음에 이 용어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기화시키고 진행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